BTN 불교TV가 유료 방송 사업자의 채널 평가에서 종교 방송사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각계 인사들이 축하를 전했습니다. 시청률, 점유율 등 단편적 평가가 아닌 종합 평가에서 달성한 1위로 방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계종이 3일 3인에게 수지 후 장기간 구족대를 받지 않은 스님을 대상으로 특별 구족대 소개 살림을 추진합니다.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조계종은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일반 구족대 소개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이면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이 됩니다.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와 유가족, 시민단체가 참사 300일을 앞두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정진에 나섰습니다. 서울광장을 출발해 국회까지 내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 전법단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10번째, 오늘은 경찰 전법단입니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 사고들이 증가하며 경찰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백사위 화엄신장을 서원한 경찰 불자들을 지원하고 포교하는 경찰 전법단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BTN 불교TV가 유료 방송 사업자의 채널 평가에서 종교 방송사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청률이나 시청 점유율 같이 부분적인 평가가 아닌 방송 사업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방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 IPTV 등 다양한 유료 방송 사업자의 채널 평가에서 10개 종교 방송사 중 BTN 불교TV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의 시청 점유율과 제작 역량, 순환 편성 비율 등 11개 부문의 종합평가에서 BTN이 1위를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대표 방송임을 입증한 겁니다. 특히 시청률뿐 아니라 자체 제작 능력을 확인하는 초방 편성 비율과 콘텐츠 제작 역량, 운영 능력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BTN의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BTN이 방송 시장에서 그만큼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유료 방송 사업자 채널 평가는 시청률, 시청 점유율 같이 부분적으로 방송 사업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방송 사업자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번에 BTN 불교TV가 유료 방송 사업자 채널 평가에서 종교 방송 중에 1위를 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평가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송 광고 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시청률은 1995년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타 불교계 언론에 1위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특히 3,600만 가구가 가입해 시청하고 있는 유료 방송 사업자의 채널 평가에서 종합 1위는 어려운 제작 환경에도 불구하고 BTN의 축적된 제작 역량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각계에선 축하와 함께 시청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작의 주문과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평가라는 게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해주고 못하는 데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10개 한 중교방송사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 같고요. 어려운 제작 환경이라든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BTN 불교TV가 그동안 축적된 그 제작 역량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런 방송이 더 사랑을 받으려면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이 일단 시청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BTN이 부분적으로는 또 종교 우리 불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르침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도 아무런 그런 종교적 이 느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컨텐츠도 많아져야 시청자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컨텐츠에도 신경을 쓰면 더욱. 더불어 BTN 불교TV는 지난 6월 종교방송사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80만을 돌파한 데 이어 구독자 10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방송 포교 후원에 앞장서고 있는 붓다회 회원들의 응원 속에 BTN 불교TV는 불법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국 불교를 넘어 세계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이 3.2.3인이계를 수지한 후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스님을 대상으로 특별 구족계 수계 살림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특별 구족계 수계 살림의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하고 일반 구족계 수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부가 특별구족계 수계살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별구족계 수계살림은 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과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구족계 수계살림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계단위원회에서 정합니다. 특별구족계 수계살림 대상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3.2.3인이계를 수지했거나 199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2.3인이계를 수지한 스님입니다. 종단 사찰에서 20년 이상 연불 주력 포교 등의 수행을 했거나 계단법 제19조 및 승려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구본사 주지 스님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계살림에 지원한 스님은 계단위원회의 갈마를 거쳐 단일 계단에서 특별구족계를 품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구족계를 수지하려는 스님은 수계지원서와 신상명세서, 수행이력서 등을 첨부해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해 특별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의 승납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특별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는 중덕 정덕 법계까지만 품수할 수 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3.2.3인이계를 수지한 스님은 구족계를 수지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중덕 정덕 법계를 자동으로 품수합니다. 그 이후 3.2.3인이계를 수지한 스님은 구족계를 수지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해 중덕 정덕 법계를 품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9월 12일 개회되는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조계종 총무부는 법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앞두고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와 유가족, 시민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에 나섰습니다. 상보일배에 동참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해도스님은 하루빨리 이태원 특별법이 제정돼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 4대 종교와 유가족 협의회,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 모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종교시민단체들은 행진에 앞서 참사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며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이태원 특별법 제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300일이 부족한 것입니까? 도대체 유가족이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호소해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일까요? 차라리 500일이든 1000일이든 견디라고 버티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이뤄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이 논의조차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과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과도 인정도 특별법도 안 하고 있으니 오늘 가족들과 시민, 종교인들이 나서서 삼보일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보일배의 간절함이 부디 이태원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벗겨지고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호위는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을 문책해 불행한 사고가 없는 안전한 세상이 찾아올 때까지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참 대중들은 희생자를 애도하듯 내리는 비를 맞으며 삼보일배로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를 출발해 내일까지 정진을 이어갑니다. 삼보일배 정진은 애호개역과 마포역을 지나 내일 국회 앞에서 회양되며 슬픔과 분노의 100일, 투쟁과 연대의 100일, 희망과 다짐의 100일을 주제로 300일 추모 문화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 전법단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10번째. 오늘은 경찰 전법단입니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 사고들이 증가하며 경찰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일백사위 화엄신장을 서원한 경찰 불자들을 지원하고 포교하는 경찰 전법단의 역할과 과제,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전법단은 2010년 4개 전법단 중 하나로 출발해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법단 중 하나입니다. 매년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송년 법회에는 200여 회원이 모여 끈끈한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본청에서 연합으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는 등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279개의 경찰서 중에 현재 88개 경찰서에서 경승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밖에 안 되죠. 내년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2년 동안 법회를 보지 못했던 곳이 아직도 못 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경성과 경찰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알아나가는 이런 사업들. 경찰 전법단은 각 경승실의 경승을 파견하는 한편 충남, 세종, 대전 등 출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경찰 불자 신행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전법단 단장 지연 스님은 올해 목표로 코로나로 침체된 경승 활동의 재활성화 및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꼽았습니다. 단장 지연 스님은 특히 요즘처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경찰 공무원을 위한 든든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아무리 상대방이 진실된 말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더라도 긍정의 힘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불교가 템플스테이와 명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자기 치유를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연 스님은 경찰 전법단의 제1목표로 모든 경찰서에 경승실을 설치해 경찰 공무원이 안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민생 치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내년에 88개 경찰이 아니고 279개 전 경찰서 법회를 조직화내는 것이 내년도의 전법단의 사업 목표고 또 법당도 270개 경찰마다 법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전법단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전법단은 오는 11월 7일 경찰 불교의 창립 법회를 조계사에서 봉행하며 역할을 재확인하고 다져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미룡당 월탄대종사 1주기 추모달해제가 청주 용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달해제에는 월정사 현해대종사,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대종사, 비구니 원로회의 의장 수현스님, 법주사 부주지 가군스님, 문도대표 성운스님, 용화사 주지 각연스님 등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암도대종사는 스님께서 평생 종단 발전을 위해 애써오셨다며 서로 화합해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문도대표 성운스님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 제18대 회장에 천은사 주지 진공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진공스님은 포천 불교 발전을 위해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김재호 기자입니다.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제18대 회장으로 천은사 주지 진공스님을 추대하고 포천불교 도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19일 포천 종합체육관에서 제18대 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연합회 활동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산성은 결코 직위나 명예 또는 권위의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도자로서 포천시 불교 홍보를 모두 상생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공 스님은 1968년 금산사 말사인 문수사에서 어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1977년 성북동 반야암 장은산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의 문화부장을 역임하며 연합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법회에는 연합회 스님들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25 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백영현 포천시장 등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진천할 수 있고 진력할 수 있는 그런 불교 사업연합회가 되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공 스님께서 포천시 불교 사업연합회를 한층 더 발전시켜 경기 북부 불교 연합회 더 나아가 한국 불교를 견인하는 연합회로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식정공연과 종사이윤, 계회선언으로 시작된 법회는 도천불교 조계종 종정 도천 스님의 법화와 연합회 기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취임 법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김재호입니다. 정선의 아름다움과 정암사의 철학을 담은 회화전이 서울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암사의 문화유산과 풍경을 화폭에 아름답게 담아낸 전시회, 정암사 화이부동전, 정현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지 위에 주황빛 아크릴 물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정암사를 찾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들의 다양한 감정과 시선을 작품 위에 자유롭게 펼쳐낸 겁니다. 김지은 작가의 작품 정암사는 이번 회화전 정암사 화이부동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 도아아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정암사 화이부동전은 정선과 정암사의 아름다움, 철학을 담은 젊은 예술가 12명의 30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암사를 스쳐 지나간 많은 시간들과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어떤 고민들이나 아니면 치유받은 사람들의 기억들이 정암사 안팎으로 있는 나무들과 건물 안에 시간적으로 새겨져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싶었고요. 회화전은 2020년 정암사 수만호탑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돼 올해로 세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 시공의 인연을 보다라고 조촐하게 시작을 하셨고요. 또 작년에는 자연과 사람의 기억 이런 제목을 붙이셨어요. 인연으로 우리가 맺어줬고 또 그 기억을 사람과 자연과 사람의 기억을 품고서 함께 화합하되 각자 자기의 또 말을 하고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을 개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아마 정암사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암사는 작가들을 정암사로 초청해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작가들이 직접 정선의 삶을 체험한 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정암사와 여러분들의 어떤 인연 설정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암사가 이런 회화전 또 다른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정선군과 여러분들을 연대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정선군과 강원랜드 후원으로 열린 회화전은 27일 이후 9월 25일까지 정선에서 순회 전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대한민국 국악의 전통을 재조명하고 국악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제1회 은정전통예술 국악경연대회가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나란다 축제 일환으로 은정불교 문화진흥원과 중구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 예선은 9월 1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본선과 종합대상 경연은 일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연 부문은 가야금, 거문고, 아쟁, 대금 등 기악과 판소리, 경소도 민요, 가야금 병창 등 성악, 사물놀이, 농악 등 타악 3개 부문입니다. 대회에서는 각 부문의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이 수여되며 종합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나란다 축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재학증명서 사본 등을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8월 셋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교 편향정책 재정일치 사회에서 어울렸음직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작업에 불교 학계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복날에는 삼계탕 대신 사찰 음식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 건국론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시작점이 이승만 정부고 탄생 배경에는 한국교회 공헌이 지대했다는 개신교계 주장과 맞닿아있습니다. 불교학자들은 1919년 출범한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불교계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회 기관 단체는 이번 정부를 통해 1948년 건국절을 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불교학계에서는 기독교 편향정책, 재정일치 사회나 정교일치 사회에서 어울렸음직한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작업에 불교계가 동조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과 시설 등에서는 복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삼계탕을 제공해 왔는데요. 이는 생명 존중의 원칙인 불살생계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세간에 육식을 한다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가들은 구하기 쉬운 식재료를 이용해 대량 취사가 가능한 사찰 음식으로도 어르신 보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사찰 음식이 삼계탕을 대체하기 위해선 기존에 갖고 있던 보양식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대 영양과잉 시대에서 과도한 육식이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검증된 사찰 음식을 공양하는 것이 불교적으로 뜻이 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8월 셋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